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웨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이 있죠. 바로 동물복지 관련 공약입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동물복지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또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의 전채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화제가 되는 공약도 있었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공약들이 많이 나온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좀 구체적인 공약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특이한, 예전과는 좀 다른 특이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많은 관심들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표를 주시는 분들이 다 시민분들이고 네. 시민분들 중에 거의 한 4명 중에 한 분은 반려동물과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의 표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려동물을 우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공약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후보별로는 약간의 차이들은 있는데 제가 네. 공통적으로 보니까 현재 이제 동물병원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갈 때 네.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네. 그런 시민들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료비를 어느 정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한 번 병원 갔을 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보험 관련 정책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후보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공약이라고 보여지는데, 개는 많은 산책이나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거를 좀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공약들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표준화를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나 이런 네. 것들도 도입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많은 후보들 공약 중에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로 이제 표를 너무 의식하셔서 네. 반려인들에게 위주로 이제 공약을 만드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사실 개와 고양이만 동물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의 복지에 관련한 정책을 내시는 후보들이 없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내시는 이유는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표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내는 것이 후보의 의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세계 경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거는 그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의미는 동물복지가 그 산업의 한 측면으로 왔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 동물복지도 그런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다음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대표적으로 어떤 동물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요즘에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동물들 중에 이제 실험 동물이 있다라고 실험 생각이 동물들. 드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에는 다 동물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실험에 관련한 어떤 제도적 측면, 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실험에 관련된 동물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런 동물 실험들이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는 뭐 한 2억 마리 넘게. 2억 마리. 예. 네. 근데 지금 그건 매년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통계를 잡고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400만 마리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400만 마리. 네. 어떤 식으로 좀 이용이 되고 있나요? 크게는 이제 제약회사 같은 곳 혹은 그런 약물을 만드는 새로운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분자적 수준, 그다음 세포적 수준, 유전자적 수준에서 효용성이 있는지를 보는 실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상품들이.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가, 독성 실험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이제 카테고리 잡으면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극복하고 싶어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질병들이 네. 암, 그다음에 종양, 그다음에 뭐 뇌 관련 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약물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허가해 주는 건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식약처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약물들은 다 수출입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유럽의 그 기준들에 맞춰서 우리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이 계속 늘어나거나 발견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동물 실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간이 질병을 연구하고 오래 살고 싶고 아프고 싶지 않고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치료제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실험들은 하되 네. 그 안에서 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실험들은 없애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필요한 실험이라고 하면 동물이 희생되는 거에 비해서 네.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불필요한 실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동물 해부 실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예를 들어 개구리 해부를 해본다. 네. 라고 하면 그 해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 친구들이 모두 다 개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경험상 보면 한번 그냥 해보는 것 정도, 생동물을 만져보는 것 정도이지 그 개구리의 내부에 있는 장기에 관련한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전부 참고서를 기반으로 했고 그쵸. 이 관련되어서는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냐면 이제 수의사들이 동물들에 관련한 임상 이 경험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임상 경험이라는 건 결국 생동물들을 만져야 되는 거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물병원에 가서 배우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모형 같은 걸 만들어요. 네. 그런 모형을 통해서 충분히 실습하고 그 다음에 임상에 투여될 수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들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네. 하지만 불필요한 실험 같은 건 네네. 하지 않아야 된다. 네. 라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여러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민간인 위원으로 또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가요? 이제 기관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 뭐 기업체부터 대학이나 뭐 여러 기관들의 이제 활동을 해 봤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실험을 하는 기관에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근데 지금 한 10여 년 정도 해보니까
그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동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의식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고 네. 그것이 기관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썼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좀 지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좋아진 측면이 있네요. 네, 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그 인식이 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곳을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내부 사람이거든 네. 이라면 네. 잘못된 걸 지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막 위원회에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관의 잘못된 것들을. 이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거 논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 의료기관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네. 이 결국에 크로스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 누구나 다 경험해 보는 거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합리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나 통증을 느끼거나 좀 위험에 처해졌다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가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도화되어야 돼요. 명문화되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실수를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실수가 반복적으로 되었다는 거는 개선이 안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외국에 있는 유명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물들을 방치했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막 싸우거든요. 싸웠을 때 빨리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방치한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처가 이제 몸에 생기는데 네. 적발이 된 거예요. 네. 처음 적발이 되면 너는 6개월간 여기 출입 못해. 그리고 이제 2번 적발이 돼요. 그럼 아이디 카드를 뺏어요. 그럼 이 사람은 1년에서 몇 년까지 연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실험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의 양심에 기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나 그 잘못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동물들을 관리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제도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해주셨고요. 사실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동물 학대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으실 텐데 아무리 이 인식이 참 좋아졌다는 하지만 아주 잔인한 사건들 저희가 가끔 뉴스에서 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잔인한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네. 이런 학대 사건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좀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학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 인간을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추적을 해봐요. 이 우리가 프로파일링 해보잖아요. 그 네. 사람의 역사를 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동물에서 시작해요. 어렸을 때 자기보다 그 나이 또래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거죠. 이 괴롭히는 고 학대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동, 그 다음에 여성, 자기 파트너.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밖에 나가서 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어른분들이 혹시 아이가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뭐 즐기고 있다라는 거 하면 철없어서 그런다라고 봐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교정이 필요한 아이고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셔야 되고
내가 이 동물을 괴롭혔는데 야단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누군가에게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 점을 하나 또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물 학대 중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모르는 동물들을 학대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자기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이 학대를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투입이 됐을 때 우리 예전에 그 가정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때리는데 왜 네가 와서 난리냐 이러면은 경찰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도 역시 그런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 그다음에 경찰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 내부에서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 사람에게 있는 경우에 이거를 가져온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서구 선진국의 그 법률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개인의 소유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제한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경험이죠. 한 번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막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음에 다른 동물을 또 학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또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빠른 시일 안에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적 제도적 제도를 좀 마련을 하면 동물학대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물학대 사건 이 말고도 좀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시나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했기 때문에 네.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갈등 구조라는 게 복잡화된 사회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이 남녀 사이라던가 세대라던가 네.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분명히 동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 동물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이 동물을 그냥 키우고 대상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뭐 우리 구성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의무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러는 과정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동물을 위한 행동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험동물이나 농장동물처럼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곳에서 산업적으로 쓰이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외국에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외국은 이미 뭐 한 50년 넘게 이것들이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연구해 온 것들을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동물을 위한 행동에 어떤 계획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그 존 레논의 네. 이메이진을 신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그 존 레논은 좀 이미 돌아가신 예전에 유명한 가수분이시지만 사회 참여 운동을 많이 하셨고 그런 사회가 좀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이 가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모두 다 사실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채은 대표가 신청한 존 레논의 이매진, 네,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희망을 담아서 함께 듣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동물을 위한 행동 전채은 대표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